일부 거리의 파토스 인성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에 나와 있는 산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네요. 사랑하다와 살다라는 동사는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결국 같은 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살다, live와 사랑하다의 love는 철자 하나 차이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사랑하는 일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신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장미, 게테, 모차르트, 커피를 사랑하고 우리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 일쑤지만 살아가는 일에서 사랑하는 일을 뺀다면 삶은 허망한 그림자 쇼에 불과할 것이다. 또 이 책에서는 해밍웨이의 사자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곧 사랑일진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정성, 책임 같은 덕목들이 삶에서 요구되는 아름다운 인성임을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에서 노인과 바다라는 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속에서 그 책 내용에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 등장하지요. 여덟 날 하고도 날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한 그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분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사투한 끝에 마침내 큰 청새치를 잡게 되지요. 그렇지만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물고기에게 애정과 동지애마저 느낍니다.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싸운 정정당당한 대결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 고기를 잡고 나니까 이번에는 상어떼가 몰려와서 또 이 노인은 남을 힘을 다해서 또 상어떼의 습격과 싸우게 되지요. 물론 이제 결국은 상어떼의 습격을 당하고 노인은 뼈만 남은 청새치의 자네를 가지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노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지. 노인과 바다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인생이란 바다에는 정직과 성실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고수하며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소설을 통해서 자연과 투쟁하는 노인을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은 사랑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한 영문학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노인은 자연과 투쟁한 것이 아니고 노인은 자기 스스로와 싸웠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맞서 싸운 실존적인 투쟁이 노인과 바다에서 나온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노인은 자신의 처지나 현실의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것이지요. 여기서 그 용기는 이제 비르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운명의 바다를 극복한다. 그리고 또 그 극복을 즐긴다. 이렇게 또 설명해 놨네요. 어쩌면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 또 니체에 따르면은 인간 정신 발달 단계에서 낙타와 사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자는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삶의 주인이 되는 단계이고요. 주인을 두려워하며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나약한 낙타와는 달리 주인의 부당한 명령에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강자인 것이지요. 낙타의 삶처럼 사막이란 세상은 다 그런 것이고 처세를 위해서는 부조리한 간섭과 구조를 인내하고 굴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한 사자는 주변의 무리 짐승들의 비열하고 천박한 기회주의자의 인성을 거부한다. 누가 뭐래도 오직 자신의 사유와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또 인성을 넘어서는 것에서
산티아고 노인이 사자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참된 욕망을 찾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에 따르면 낙타는 주인의 욕망을 통해서 낙타 자신의 욕망을 구성한다. 또 타자의 욕망이 자신의 욕망의 원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낙타의 단계를 극복하고 사자의 인성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타자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찾는다. 결국 사람 됨됨이의 변화는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인성이 개인의 본질로서의 됨됨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은 어떤 완성체가 아닌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완성품, being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becoming, 가정적인 존재이다. 니체에게 사람은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10년 이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그래서 상어 때와 같은 비열하고 천박한 인성이 짐승의 상태라면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버맨시이다. 그래서 인간의 됨됨이는 그런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이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 인간은 짐승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이버맨시로 살 것인가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버맨시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노인과 바다에서는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이버맨시의 삶은 산티아고 노인처럼 자기를 극복하는 삶이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은 넘어섬이다. 또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설적인 산악인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라인홀트 메스너, 히말리아 8,000m가 넘는 고봉 14자를 무산소로 단독 등장한 지구 최초의 인간이죠. 이분은 70이 넘는 나이에도 남극점 횡단, 고비, 사하라 등반 등 인간 한계를 정복하려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악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황금 피켈상을 수상한 김창호 그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14자 무산소 등정자고 결국 이분도 뭐 산악하시면서 자기의 그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네요. 사람들이 왜 산을 오르냐고 보통 이렇게 물으면은 내려올 거리에 올라가냐 하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대답은 그냥 산이 거기 있어서다. 이유는 없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는 것이란 말인데 철학자 니체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한마디로 힘의 의지이다. 오르지 않고는 못 베길 어떤 근원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근원적인 의지는 단순한 쾌락이나 향락이 아니고 산을 등장한 후에 쾌락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지 않고도 못 베길 시인의 의지나 또 글을 깨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노인의 의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힘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또한 여러분 자신이 이 힘의 의지이며 그리고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뭐 시를 쓰는 것, 글을 깨우치는 것, 권력을 쟁취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개별적이고 다양한 인간 실존의 행위는 바로 힘의 의지의 명령과 규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철학자 월터 카프만은 힘의 의지는 진실로 염원하는 것이다. 진실로 염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분노한다. 이제 거리의 파토스를 불사르다 장을 읽겠습니다. 거리의 파토스란 마치 과거의 지배 계급이 애속자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차이를 벌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감각 열정이다. 니체는 선악의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거리에 파토스가 없다면 저 다른 더욱 신비한 파토스, 즉 영혼 자체의 내부에서 점점 더 새로운 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는 전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점점 더 높고 점점 드물고 좀 더 멀리 좀 더 폭넓게 긴장시키는 강범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간단히 말해 인간이라는 유형의 향상이자 도덕적인 형식을 초도덕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지속적인 인간의 자기 극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뭐 계층 간의 거리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사회적 거리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또 뭐 정치는 뭐 이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메우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네요. 니체가 말하는 거리는 좀 더 철학적이고 난해하지만 또 오래된 팝송 중에 에버리 브라더스의 Bye Bye Lo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Bye Bye Love.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연인과의 이별의 슬픔을 가슴 절절하게 전해주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재밌어요. 사랑이 떠나가고 행복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애로움이 찾아든다. 낭만도 끝났고 사랑도 하늘의 별을 세는 일도 끝났다. 그래서 난 매우 자유롭다. I'm so free. 내가 지금 아주 자유로워졌는데 그 이유는 연인과의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다. 사랑의 속성은 자유의 구속이다. 연인이 아닌 타자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사랑만이 구속은 아니다. 나의 지식도 구속이고 믿음이나 신념도 구속이다. 그렇다면 나의 지식이나 믿음, 가치들과 이별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 또한 해방이자 자유가 될 수 있다. 니체가 말하는 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세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 해석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해석에도 매달리지 않는 것, 기존의 해석과 그 해석의 당 지지자인 자신에 대한 비판거리를 두는 것, 또한 집착증적 태도와 조연, 또 거리 벌리기는 자신에 대한 극복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극복은 자신에 대한 성장과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된다. 지금까지 학습화된 관점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열정이 파토스다. 인성의 블랙박스와 정신의 기족의 이러한 장에서는요, 정신적으로 항상 새롭게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것은 자기 극복의 갈망을 지닌다. 거리의 파토스는 자기 자신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과거의 나로부터 거리를 두고 새롭게 고양시키려는 열정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향해 나간다. 어제의 나의 지식, 믿음, 세상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지식과 인식을 갖춘 나가 되려는 열정을 지닌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대로 산다. 니체가 말하는 낙타의 단계의 인성에서 사자 단계의 인성으로 나아가려는 파토스가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귀족과 노예는 거리의 파토스를 지니고 사느냐 아니냐로 구분되었고,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 자체의 내부에서 점점 더 새로운 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고자 하는 파토스가 우리의 삶을 이끈다. 그림을 감상하고 극장을 찾고 책을 읽고 인문학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여행을 하는 것 또 다 마찬가지이다. 나 이해의 것이 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늘 나에 사로잡혀 있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 지식과 가치, 믿음에 묶여 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더 높이 날고자 한다. 어제보다 더 많이 아는 나를 만들어 거리를 벌이려는 파토스이다. 지식과 진리, 세상에 대한 어떠한 절대적인 해석에도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 비판적인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어제 행한 해석과 그 해석을 한 나 자신으로부터도 거리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나의 현 상태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취함은 자신에 대한 극복을 의미하고
자신에 대한 극복은 자신의 성장과 고향으로 나아간다. 지식에 있어서나 가치관, 신념, 믿음에 있어서 과거의 나와 거리를 두려는 열정이 있기에 이것은 인간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유형을 향상시키는 일, 고귀한 인간을 만드는 일, 인간의 자기 극복 등은 모두 거리의 파토스에 기초한다. 마지막 디즈니 그룹과 21세기 공주의 자격에서는 흥미로운 기사를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디즈니가 발표한 공주 10대 원칙은 예보가 아닌 인격의 중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중 첫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이랍니다. 이어서 건강, 정직, 친구에 대한 신의, 자신에 대한 믿음, 불의를 바로잡기 등등 윤리적인 인성 요인들이 뒤를 이어요. 경쟁과 이익이 우선인 신자유주의의 기승을 부리는 사회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그런 풍조와 거리를 두고 배려와 정직, 신뢰를 중시하는 인성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리의 파토스를 통해서 윤리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또 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항상 거리의 파토스를 갖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니체의 말대로 그것은 내 안의 짐승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우리는 끊임없는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 거리의 파토스를 포기하면 살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버맨시로 살 것인지 에 대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의 근원은 거리의 파토스를 일깨워서 생명이 넘친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체가 될 때 인간다운 사회가 된다. 이것이 평생교육의 이념이고 또한 거리의 파토스가 식어갈 때 영혼의 노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젊고 늙음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 거지요. 거리의 파토스가 식어갈 때 개인은 부패하고 사회는 죽어가는 조직체가 된다고 합니다. 니체는 이를 데카당스 즉 부패 혹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가 생명의 성장과 증식에 반하거나 멈출 때 부패는 시작된다. 그래서 삶의 시간적인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사람 됨됨이 배움을 통해서 거리를 확장시키려는 파토스를 포기할 때 영혼도 부패하기 시작하고 또 영혼도 늙고 그렇게 이 장에서 거리의 파토스 인성의 본질에서 자, 이렇게 서해놓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거리의 파토스란 책을 사서 또 뒤에 읽어보십시오. 뭐 이 장에 안나 까레리나의 행복과 역설도 서해 놓으시고 또 다양하게 책에서 서해 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거리의 파토스 인성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